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양주분. 어, 이제 여기는 부산 이제 일광에 있는 그 제이스 글램핑장이고요. 제이스라고 하는 글램핑장이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을 시작으로 8일 동안 휴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2박 3일 동안 여기 머무를 거거든요. 제가 이제 성수기에는 너무 비싸고 예약도 힘들어서 안 오는데, 여름 성수기를 제외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기 와서 혼자 힐링을 해요. 뭐 같이 올 친구가 있을 땐 같이 올 때도 있고, 뭐 없으면 혼자라도 와요. 여기가 이제 그 제이스라는 글램핑장인데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그 보통 이제 리뷰에 있는 단점은 저는 조금 공감하기 힘들거나 저한테는 안 불편한 단점이고요. 장점은 저한테 좋아요. 일단 이게 천막 구조물이기 때문에 방음이 그닥 좋지가 않은데, 근처에 이제 부산 동해남부선 경전철 지하철 그 철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끄러운 거에 너무 민감하거나 일찍 자야 되는데 잠기가 밝은 분들은 이곳이 부적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뭐 저는 만족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제 글램핑장 안에 지금 기차가 지나간 소리가 들리네. 화전리 제빵소라고 엄청 큰 빵집이 같이 있는데 글램핑장 안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빵이 되게 유명한가 봐요. 이 위치가 되게 외진 곳에 있는데도 항상 보면 빵을 사러 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빵집 옆에는 또 뭐가 있냐면 북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글램핑장 와서 힐링하다가 제빵소 가서 빵이랑 커피 사서 옆에 있는 북카페에 가서 이제 뭐 힐링도 할 수 있고 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단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객실별로 이제 불멍할 수 있는 장착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불멍은 저기 이제 제일 안쪽에 다 같이 불멍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개별적으로 불멍을 하는 장착을 주지는 않아요. 그게 뭐 하나 불만이라면 불만이랄까? 뭐 꽤 괜찮습니다. 여튼 여기서 저는 이제 수요일 아침 11시까지 머무를 예정이고요. 힐링을 하고 가겠습니다. 정치 뉴스는 제가 이제 지금 어제 방송을 올린 뒤에 소화한 게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되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를 1대1로 등치를 시켜가지고 보도하는 행태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이거는 그 교과서에서 진화론만 가르쳐야 된다와 창조 설화도 과학책에 실어야 된다는 거를 1대1로 등치시키는 거랑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인원의 차이도 저는 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좀 심한 말은 삼가하겠습니다. 좀 심한 말을 하고 싶었다가 지금 삼켰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감정이 그닥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튼간에 그 특정 종교의 경전에 나오는 설화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에 대해서 연구된 사실과 등치를 시켜서 교과서에 올려야 된다라고 1대1로 보도하는 거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1대1로 등치시켜서 뉴스로 보도하는 거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인터넷 뉴스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 거기 댓글 문화가 생기면서 뉴스에서 이쪽 의견의 댓글 하나, 이쪽 의견의 댓글 하나를 소개를 하면서 이게 마치 반반인 것 마냥 하는 그 시절부터 한 거의 뭐 20년이 넘은 논쟁이죠. 이거가 저는 좀 하루빨리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님과 김동연 도지사, 뭐 김경수 전 도지사, 뭐 김부겸 전 총리, 이런 사람들과의 워딩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마치 이게 또 1대1인 것처럼 보도를 해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차라리 이재명 대표님하고 김문수를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것도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해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1위가 이재명 대표님이고 국민의힘 대권주자 지금 여론조사 1위가 김문수니까 그래봤자 그러니까 지지율이 반도 안 되지만 뭐 저쪽 그래도 1위니까 이쪽에 이재명 대표님, 저쪽에 김문수 장관, 이렇게 하면 와 저건 너무한데 해도 어쩌겠어, 그래도 저쪽 지지율 1위라는데 하고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그 김동연 도지사님, 김경수 전 도지사님, 김부겸 전 총리님, 저는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그 세 사람 지지율 다 합쳐도 1%가 안 돼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지지율 선호도가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잡히는 이재명 대표님하고 선호도가 1%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를 등치를 시켜서 보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김동연은, 김경수는, 김부겸은 이런저런 다른 발언을 했다, 이재명 대표님과 다른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를 하는 거는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객관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한 10대 명 넣어가지고 이민희 넣어도 그 정도는 나와요. 0. 몇 프로는 나와요. 그런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를 1대1로 이재명 대표님하고 이렇게 보도를 한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언론의 기계적 중립이라고 하는데 요즘 그 전환길이라는 그 역사 강사 때문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뭐냐면 객관적인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객관적인 역사가. 역사는 주관적인 겁니다. 역사가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켜서 객관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어요. 객관적으로 해석된 역사를 보편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는 누가 한 말이냐면 괴벨스가 한 말이에요. 독일 나치 선동가 괴벨스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임진왜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일본 입장에서 뭐 어떤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쟁 자체를 지칭하는 단어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근현대사가 아니고 중세를 가든 고대를 가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언론도 기계적으로 중립일 수는 없습니다. 기자마다 언론사마다 시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우리 언론사는 공정해, 우리 언론사는 중립이야, 그래서 우리는 양쪽을 동등하게 다루겠어라고 해서 지지율 38%, 그러니까 선호도 38%인 사람하고 선호도 0. 몇 %인 사람을 내세워서 두 사람의 의견을 등치시켜서 보도를 하는 게 중립입니까? 그게 중립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소수자입니다. 저는 트랜스젠더예요. 근데 트랜스젠더 한 명하고 태어나길 여자로 태어나서 본인 스스로의 성별도 여자라고 인식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을 두고, 여자도 있고 신체적 성별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성별을 여자로 인식해서 트랜스젠더가 된 사람도 있다 해서 이 사람들의 비율이 1대1이 됩니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되게 극소수예요.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보도를 한다면 저도 빡칠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같이 이제 능동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은 그런 언론 보도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은 얼핏 지나가면서 뉴스 보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재명이랑 김동연이랑 뭐 1대1 구도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언론사에 귀책 사유가 있는 굉장히 크게 잘못된 일인 겁니다. 이거는 실제 언론사에서도 뭐라 그러죠? 무슨 감시단이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평가단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대담을 주고받는 코너에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20년이 넘은 지적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네, 죄송합니다. 저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방안을 우리 사회가 공론화시켜서 이제 해결해야 될 시간이 지금도 아주 많이 늦었지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과 탄핵을 반대하는 극소수의 성조기를 들고 있는 길거리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1대1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과 김경수 전 도지사님이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런 다른 의견이 있었다 라는 거는 이 두 사람이 양강 구도의 선호도가
비슷한 두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김경수 전 도지사님, 저 존경합니다. 저 그분 존경해요, 진짜. 김동연 도지사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물음표가 좀 많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은 의견이 조금 달라진 분입니다. 저한테는. 예전에는 굉장히 존경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 세 분하고 이재명 대표님이 1대1 구도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를 할 때 ARS에서 허경영을 넣어도 그 세 명보단 더 많이 나와요. 허경영을 넣어도 그 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허경영하고 이재명 대표님이 1대1 등치돼가지고 의견의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급이 됩니까? 볼 때마다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YTN을 보든 연합뉴스를 보든 MBC를 보든 JTBC를 보든 KBS를 보든 SBS를 보든 다 그래요, 다. 그나마 MBC가 조금 덜 해요. 조금 덜 한데 MBC도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벗어나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 방송을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정치 고관여층이실 테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 성향, 그리고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점,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잘 될 거다라는 거를 전파하기 이전에 언론 보도가 이 정도로 불공정하다라는 거를 먼저 좀 주위 분들한테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지금 목이 아파서 이거 범민주 진영 유튜브에서 광고 많이 하는 이거 천기 약도라지 진액, 이거 떠먹으면 중독성도 있고요, 건강해지는 맛도 나고요. 제가 요즘 방송하는 중간중간 기침도 많이 하는데 목도 가라앉고 좋습니다. 이거 천기 약도라지 진액 측은요, 저한테 광고 주시면 저 정말 열심히 광고할게요. 광고비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2+2 4병만 보내주시면 저 매일 광고할게요. 저 이거 진짜 많이 먹고 있어요. 그 2+2 사가지고 처음 샀을 때는 이거 박시영 TV를 통해서 탔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2병 일단 나눠주고 제가 1병 다 먹고 지금 2병째 먹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광고는 무슨.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한 점심때쯤까지는 온전히 힐링하고 휴식하는 거에 집중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방송도 내일 저녁쯤에 제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라서 너무 행복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